네네. 근데 이거 다 맞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요, 우리 내 아이 수학 약점을 찾아라 의 저자 우리 진주쌤, 목동 진주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년차 초등수학 교재 개발자로 활동하고 있는 진주쌤이라고 합니다. 목동에서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아이들 수학 지도하고 있고, 네, 초등맘 카페라고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수학 자문 선생님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좋은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나눌 얘기는요, 수포자. 사실은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수포자였거든요. 네. 되게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수포자가 이제 되지 않기 위해서 초등 때부터 할 수 있는 초등맘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안타깝죠.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만 돼도 수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3학년 때부터? 네. 나오기 시작하고 막 이제 5학년 되면은 정말 실제로 수학을 포기하겠다 하는 아이들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게 굉장히 빨라졌네요. 네. 그렇구나. 사실 저는 항상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 말고도 전국에 꽤 많은 학부모님들이 네.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엄마가 이제 본인이 학창시절에 수학이 너무 어려웠거나 내가 수포자였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세요. 내가 수포자여서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나 닮아서 수학을 못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막연한 이제 두려움을 좀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환상을 좀 갖고 계세요. 수학은 수학 머리를 타고난 애들이 잘하는 거겠지. 근데 사실 제가 이제 목동에서 이제 아이들 지도를 하고 오랫동안 이제 살다 보니까 수학 잘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많이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을 제가 특징을 좀 많이 살펴봤을 때 얘네들은 정말로 수학을 잘하는 게 수학 머리를 타고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수학 머리를 타고나면 물론 도움은 되겠죠. 이 아이가. 근데 실제로 수학을 정말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타고난 수학 머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초등 시절에 갖추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되거든요. 공부 습관. 네. 그럼 어떤 것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습관을 수학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앞에서 이제 자신감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일단 아이에게 너도 수학을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을 키워주시는 게 사실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을 조금 분류를 해봤을 때 이 아이들의 잘하는 특징을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4가지? 네네. 얘네들은 일단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를 해요. 개념에 집중. 근데 이제 이게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가 뭔가 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교재에 있는 개념 페이지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얘네들에게 수학에 있어서의 개념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한 가지 개념을 배우면 그 개념과 이제 연결된 다음 앞선 개념까지 얘네들을 이끌어내는 것까지 공부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뭐 수학의 분수를 배웠어. 그럼 그 분수의 의미와 정의를 정확하게 이제 본인이 이해를 했으면 그 다음에 분수의 덧셈의 원리까지 이 아이는 추론이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학 머리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아니라 평소에 공부할 때 일단 수학은 이렇게 개념과 개념이 연결되어 있는 과목이고 내가 이 한 가지 개념을 배울 때 정말 완벽하게 그거를 이해를 하면 그 다음 개념까지도 우리가 다 이끌어줄 수가 있어요. 엄마가 옆에서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렇구나. 네네네. 제가 선생님 책 보니까 개념을 정의하는 것과 정리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하는데 네네. 그거는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요새 말도 되게 많죠. 뭐 수학이 암기냐, 수학이 이해다, 뭐 이런 말도 되게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정의라고 엄밀히 이렇게 딱 약속이 있죠. 약속. 네네네네. 뭐 이등변 삼각형은 이런 거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주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암기를 하는 게 맞죠. 정확한 그쵸. 용어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맞고, 하지만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공식을 암기하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게 공부해요.
그래서 안 예를 됐구나. 들어 정사각형의 정의는 정확하게 이제 뭐 내변의 길이와 같은 사각형 이렇게 딱 그 도형의 정의는 우리가 그쵸.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게 맞지만 맞아요. 넓이를 구할 때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한 가지를 이제 배웠어요, 우리가.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한다, 이걸 이제 알았으면,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에서 우리가 다양한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하거든요. 예. 평행사변형의 넓이라든지, 삼각형의 넓이라든지, 그럼 대표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란 말이에요. 그쵸.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도형들과 도형들의 개념과 연결시켜서 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념에 집중하면서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다음에 연결된 다른 개념까지도 사실 배우지 않아도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우리가 좀 초등 시절부터 잡아주면 아이가 수학을 공부하는데 좀 올바른 학습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책에 좀 써놓은 것들이 있죠. 자, 실제로 제가 좀 교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개념 공부할 때 도움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미가 좀 나와 있죠. 선부는 두 점을 곱게 이은 선이다. 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정의를 주는 내용은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를 암기하는 게 맞고요. 이제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외우고 끝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제 적용률까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는 개념을 익힌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되게 좋은 팁을 드리자면, 되게 아이들은 개념을 바로 적용시키는 문제들은 사실 되게 난이도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되게 쉽게 잘 풀어내요. 그러면 잘 풀어서 아마 다 이거 되게 다 동그라미 치는 되게 기본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 다 맞았다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한 가지 문제를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자, 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냥 우리가 배운 직선의 정의만 배웠으면, 직선이 뭐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이다. 직선의 정의만 외웠으면 바로 그냥 직선, 미음, 비읍라고 쓰면 맞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끝내지 마시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죠. 자, 왜 직선, 미음, 비읍이 도형의 이름이 됐을까? 이걸 한 번 더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확히 도형의, 그러니까 직선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 방금 내가 외운 이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 사실 저는 이제 왜냐하면의 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한 번 더 써보게 하거든요. 네가 지금 방금 외운 거, 자, 답을 직선, 미음, 비읍이라고 썼지만 되게 쉽게 동그라미 칠 문제이긴 하지만, 자, 왜 직선, 미읍이 이 도형의 이름인지 한번 써봐, 이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방금 외웠던 그 정의를 이용해서, 자, 왜냐하면 직선은 선분을 양쪽으로 끝없이 느린 곧은 선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한 번 더 정확하게 이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개념에 집중하는 공부법. 정의는 암기를 하고 정리는 이해를 해서 자기 걸로 정리를 말 그대로 한다는 거죠.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되게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문제를 풀이하는 풀이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산하는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정리를 잘해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본인이 풀이 과정을 쓰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특히 초등학생들이 이런 습관을 갖기가 쉽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실제로 풀이 과정을 엄마가 계속 좀 써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쵸. 안 안 듣죠. 들어요. 안 들어. 그 이유부터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친구가 풀이 과정을 정리를 안 하는 이유는 본인이 문제 푸는 과정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글로 쓰는 거가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일단 한번 1차적으로 엄마가 이 친구가 본인의 문제 풀이 방법을 정리할 기회를 조금 주시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대표적인 걸로 저는 그러면 말로 설명을 해보게 먼저 시키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긴 풀었는데 막 엉망진창으로 막 글씨를 알아볼 수 없게 썼어.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답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너 되게 잘 풀었어. 잘 풀었는데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제 일단 아이에게 물어보면 이 친구는 이제 본인이 문제를 방금 풀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풀이 과정을 말로 얘기해 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딱 말이 이렇게 해서 풀었다고 이제 엄마에게 얘기를 해주면 네가 지금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글로 써봐. 이렇게 먼저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엄마에게 설명을 하면서 일단 지금 한번 머릿속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바로 그거를 글로 식으로 쓰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말로 한번 정리를 하고 그렇죠. 그걸 그대로 쓰게끔. 그럼 두 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모든 문제를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애 너무 지치니까 그걸 그렇게 매일매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 문제라도 이제 이렇게 조금 연습을 어릴 때부터 시켜주시면 이 친구가 이제 풀이 과정을 쓰는 습관이 조금 잡힐 수가 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검산하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실제로 시험에서 답이 틀리면 그거 이제 안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런 실수가 좀 적어요. 이 친구들은 검산하는 게 좀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런 습관들이. 근데 사실 이 검산하기 습관 잡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맞아요. 초등학생이 뭐 완벽하게 검산까지 다 잘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죠.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초등시기는 앞으로 중고등 가서 우리가 실제로 수학을 정말 이제 막 달려야 될 때를 위한 수학적 사고력을 확장시키고 좋은 시기를 갖춰야 될 시기다.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좋은 습관을 잡아주는 게 먼저다. 그거는 사실 본질적으로 영어도 똑같은데 정말 공감이 되네요. 사실 아이들이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풀면요 검토 절대 안 해요. 그쵸. 그냥 탁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아마 수학도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좋습니다. 이제 검산하는 습관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되게 좀 이거는 좀 내용이 좀 많지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검산에 대한 필요성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검산했니? 다시 앞으로 봐도 돼? 이제 이런 거를 한 번씩이라도.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게 되게 당연한 건데 아이들은 검산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 인지를 맞아요. 못하고 있을 맞아요. 확률이 크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엄마가 다 했어? 꼼꼼하게 풀었어? 이제 이런 거 한 번씩 해주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사소한 습관이지만 큰 결과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검사는 해볼 수는 없죠. 그쵸, 그쵸. 그럴 때, 이제 아이가 어떤 본인이 검산에 필요한 문제를 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이게 이제 학년이 좀 올라가면 실제 문제를 풀고 본인이 푼 문제를 거꾸로 대입을 해봐서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들,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좀 구체적인 문제의 유형들은 제가 책에 좀 담아놓긴 했는데 여기에서는 말로 좀 설명하려니까 좀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 답을 풀어본 본인의 풀이 방법 한 답을 거꾸로 대입해서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본다든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문제를 풀었을 때 빠진 문제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 체크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잡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 가장 중요한 네. 핵심 뭘까요? 네. 이 친구들은 사실 이거는 습관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이런 아이들의 그런 형태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수학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이제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이냐면, 이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나 본인이 이제 틀린 문제들을 접했을 때, 이게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보통의 친구들은 저 모르겠어요. 바로 이렇게 손을 들거나, 답안지를 보려고 한다거나 이제 바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네, 수학 잘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이거를 내가 왜 안 되지? 이거 이제 끝까지 이제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럴 때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좀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만요. 제가 해볼게요. 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하다가 안 돼서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질문을 할 때 보면은 얘네들은 본인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그 메타인지가 정확해요. 그래서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풀었는데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예요? 라든지 제가 이거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서 왜 틀린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지 그냥 무조건 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선생님 되게 진지하신데 지금 제 옛날 생각이 나서 제가 항상 답안지를 바로바로 보면서 풀었던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이제 뭘 모르겠다고 하면 바로 설명 절대 안 해줘요. 그래서 자 그러면 네가 어디까지 풀었고 뭘 모르는지를 얘기해줘 라고 저는 다시 반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대다수의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그럼 이제 선생님한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풀었고 뭘 모르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도 어머니들이 학습을 봐주실 때 이제 애가 모르겠다고 한다고 바로 너무 친절하게 이제 막 알려주시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된다. 답안지를 주면서 네가 보고 해결해봐 이런 거 또 하지 마시고 X.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아이가 끝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제가 그걸 못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데도 똑같아요, 사실은. 아이들 영어 이제 쓰기 할 때도 제가 무조건,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알려주지 않고 네, 먼저 맞아요. 생각할 시간 맞아요. 주거든요. 네, 그거랑 네, 네, 똑같네. 네. 수학은 특히나 본인이 이제 해결을 해야지 이게 수학은 사실 이해만 했다고 해서 되는 과목이 아니거든요. 이해 플러스 문제 해결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거나 엄마가 설명을 해주시거나 해답지를 보고 이해를 하면 그 순간에는 그냥 하고 알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서 다시 풀려보면 또 못 풀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답안지를 보고 이해를 했든 엄마가 설명을 해주셨든 결국엔 본인이 다시 풀어서 스스로 풀어서 답을 내는 것까지 완성이 돼야 그 문제는 그 아이가 소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항상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풀게 옆에서 도와주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정리해보면 개념에 집중, 네. 그리고 풀이 과정을 꼭 쓰고, 그렇죠. 검산을 하고, 습관, 그 다음에 최대한 본인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 이렇게 네, 정리를 네, 해볼 수가 네, 있겠네요. 맞아요. 네. 네.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습관은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좀 갖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습관인 거니까 네, 꼭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또 수학 포기하는 친구 되게 많은데 초등학교 때부터 네. 이런 습관만 잘 길러놔도 맞아요. 확실히 네, 기본기가 잡힐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우리 선생님 또 교재 21년차 네. 개발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수학 교재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